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잇따랐는데 65살이 넘은 운전자가 실제로 사고를 더 많이 내고 피해 규모도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이 많다고 무조건 운전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만큼 적절한 기술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황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 분리대를 부수며 빠르게 달리는 차량. 이 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횡단보도로 돌진하는 승용차. 길을 건너던 행인 3명이 숨졌습니다. 모두 70대, 80대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자동차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고율을 들여다봤더니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65세 미만 운전자보다 13% 사고를 더 많이 낸 거로 나타났습니다. 한 번 사고가 나면 피해자 수도, 크게 다치는 경우도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무조건 사고를 더 많이, 더 크게 낸다고 단언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019년에서 2022년 자동차 면허 소지자 대비 교통사고 건수를 연령대별로 비교한 결과를 보면 연령이 높아진다고 사고율이 계속 늘지는 않았습니다.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두고 고령 운전자가 많아지는 상황. 고령에 따른 면허증 반납은 이동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오히려 현실을 감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같은 거를 장착을 했을 때 일부 비용을 대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실제로 고령화 사고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급발진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브레이크와 가속 장치 주변에 페달 블랙박스를 달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면허증 자진 반납 정책을 펴고 있지만 지방 소멸 위기 속에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 시골 노인들에겐 와닿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78살 강신욱 할아버지. 저녁 반찬거리 등을 사들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약국에서 약 샀고 그다음에 농약사에서 제초제. 시내와 마을을 오가는 버스는 두어 시간에 한 대. 오늘처럼 차 없이 나와 간단히 장이라도 보려면 넉넉 잡아 4시간이 걸립니다. 고령 운전자 논란의 면허 반납을 고민하다가도 결국 미루게 되는 이유입니다. 혹시라도 젊은이들이 나로 인해서 다친다거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참 우선 나 자신도 야간에 상당히 지금 두려워요. 운전하기가. 그래도 불편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반납할 수가 없어요. 운전면허를 딴 지 45년 된 김한복 할아버지도 반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리가 불편해 병원 갈 일이 많아졌는데 버스로는 엄두가 나지 않아서입니다. 농사일도 아직 손을 떼지 못해 차가 필요합니다. 반납 허락해봤자 반납할 수가 없지. 이거 아니면 뭐 발이 꽉 묶여가지고 병원에 다니고 반납 그러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반납 허락해도 못해. 나뿐 아니라 할 수가 없어. 요 버스 이거 뭐 한 몇 시간 만에 한 번씩 되는데. 수익성 악화로 있던 노선도 폐지하는 지방 소멸 위기 속 면허 반납 정책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인책으로 20만 원가량 일회성 현금 지원을 하지만 시골 마을 노인들에겐 가닿지 않는 정책인 겁니다. 실제 지난해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률은 2.4%에 그쳤는데 그나마도 수도권과 부산처럼 대중교통 여건이 나은 대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교통 취약지의 경우에는 고령이라는 이유로 면허를 반납하는 것이 개인에게 수용성이 낮을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지. 고령자 면허증 반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노인들의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면서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100명 중 2명 정도만 면허를 반납할 정도로 참여가 저조한 게 현실입니다. 면허 자진 반납만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 사회가 된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김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차 석대를 순식간에 들이받는 차량. 상가 건물에 처박힌 채 꼼짝 못하는 화물차. 모두 70대 운전자들이 낸 사고입니다. 9명을 숨지게 한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면허 반납 외에 별다른 정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 75세 이상이면 운전 적성 검사 기간을 3년으로도 단축하는 그런 정도의 노력인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비율이 24%에 달하는 일본. 2017년 페달 5조작 사고 방지 기술 등을 적용한 서포트카를 도입했습니다. 멈춰있던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갑자기 3개 밟아도 가속이 되지 않고 경고음만 울립니다. 이 같은 서포트카의 사고 건수는 일반 차량보다 41.6%나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은 11개 제조사 162개 종이 판매될 정도로 일본 내에서 상용화됐는데 2년 전엔 서포트카만 운전할 수 있는 전용 면허도 새로 생겼습니다. 安全運転できる方は引き続き交通安全に気をつけて運転を継続し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考えであります。 2년 전부터는 교통법규를 위반했던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운전기능 시험을 통과해야만 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つの課題を課して行っております。中央線をまたいだり逆走したりしていませんか? 면허 반납만 기다리지 않고 고령자의 안전 운전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운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거나 운전면허 반납을 하거나 이런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데 다양한 이제 운전 조건에서 제한적으로 좀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도록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